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1절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개별 검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재개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서양인 단체 관광객들을 이끌고 들어간 여행사 관계자를 MB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계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이자 새 학기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부터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선고 기일이 잡힐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튿날부터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4일간의 3.1절 연휴에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부터 다시 전원이 모여 본격적인 평의를 진행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해 공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뒤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선고기일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 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또 기존 재판관들이 구인 체제로 선고하는 데 동의한다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야는 임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겁박에 동요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거부한 데 이어 아예 임명할 때까지 보이콧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민주당은 제1번의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 국정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거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 말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 후보자 임명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임명 거부를 재차 요구한 겁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은 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일인지 국정협의체가 더 중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쪽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서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하다면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대통령이 석방될지 빠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 심판이란 최대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탄핵 심판 이후로 법원 판단이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도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인지 신문을 진행하고 열흘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습니다. 이 기간에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가 됐다는 주장을 재차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엄 관계자를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는데 그제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서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이후로 결정을 미룰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여권의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이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부터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여당의 단합을 재차 강조했는데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계집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했다고 신동욱 대변인은 전달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야권 단합 메시지에 따라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불난 호떡집처럼 곧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과 85일 안에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여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주 전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이제 85일 남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이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극우에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붙었지만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배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우위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인용보도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여권 잠룡들을 겨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권성동이란 이름을 언급했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반헌법,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학교 캠퍼스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개강 직전까지 대학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진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도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재학생들뿐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뒤섞여 충돌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퍼스 정문 앞으로 시위대가 몰리고 경찰이 안전펜스를 설치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학교로 향하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중앙대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바로 건너편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여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하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유튜버 등 외부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학내 집회지만 시위 때마다 외부인이 합세하며 시위가 거칠어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상도동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끄럽긴 하네요. 지금 저기 옷 수선하러 가고 있었어요. 집을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여기라 가지고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진짜 내일 신입생 당장 오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충북대와 충남대, 전북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양측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집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학기의 설렘 대신 캠퍼스 내 대립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논의를 위한 당내 조직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육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개헌론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 없는 노동사회를 위한 당내 기구 제6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노동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 구성원을 소개하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MBN Y포럼의 사전 등록 이벤트가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19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Y포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데요. 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새학기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충북, 경북에는 거센 눈이 예보됐는데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여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이자 새학기 첫날인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오전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동부는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5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 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고 8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서울은 영상 2도, 강원은 1.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기록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구는 5도로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점차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론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중도층에선 60%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규모는 탄핵 반대 집회가 더 컸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리얼미터가 물었습니다. 55.1%가 정권 교체를, 39%가 정권 연장을 답하면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6.1%포인트 오르고 정권 연장은 6.3%포인트 내리면서 격차가 확연히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60%가 정권 교체론에 손을 들면서 정권 연장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민주당이 44.2%로 37.6%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 10만 명 넘게 모인 반면 찬성 집회 인원은 약 2만 명에 그쳤는데 여론은 반대인 셈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좀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조사에 입각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모이셔도 거리 집회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리를 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장외 집회와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전반이 반탄 집회 열기에 고무돼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6.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8.9%에 그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자 대결에서도 여권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섰는데요.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다음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3%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8.9%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 6.9%를 차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위를 기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5.1%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중도층 표심은 스스로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51.5%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둘째 주 중도 성향 응답자 46.6%가 이 대표를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선 중도층을 겨냥한 민주당의 이른바 우클릭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번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문수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가 50%, 김 장관이 31.6% 지지율을 기록하며 18.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대결에선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로 격차가 29.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편 여권에선 최근 자서전을 내며 정치권으로 복귀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미래 비전을 담은 새 책을 이번 달 출간하는데요.
여권의 잠룡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 성장과 상속세 같은 정책 메시지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종 기자입니다. 2달 반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상속세를 정상화하자고 적었습니다. 상속세 과표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됐다는 겁니다.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머뭇거릴 필요 없이 상속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간만 보고 접었다며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고 한 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서울시정 경험과 국가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선두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자체에 선을 그었지만 발언의 정치색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떡을 만들고 두만강 맥주를 마시고 또 이북식 김치도 만들어보는 외국인들. 최근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들의 모습인데요. 북한이 5년 만에 서양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았는데 북한에 다녀온 여행사 관계자를 저희 MBN이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ehind me is China. Ahead of me is the DPRK as the first Western delegation in since 2020. 지난 2월 중순 사전 답사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저스틴 마텔 씨는 2월 말에는 서양인 관광객들을 이끌고 5년 만에 북한 라선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Your standard sort of DPRK tour stops, foreign language schools, children's palaces where they taekwondo, beer breweries, factories, scenic locations. 두만강 맥주를 마시거나 사슴 농장을 체험하는 등 3박 4일 일정의 가격은 우리 돈 97만 원 정도로 중국을 경유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비싸집니다. 어떤 관광객들과 함께 다니셨는지요? Australians and Europeans too. We also had one American traveling on a German passport, and it was her last country to visit in the world. It was her 195th country, and the Koreans were very happy to help her celebrate with Romanian travel vloggers traveled with us. 이들이 북한을 여행지로 택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Wide range of people who are some are just curious, some are counting countries, visit a socialist country and see how it compares to what they remember. Wide range of reasons, and we have a wide range of demographics that.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외부 뉴스와 단절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랐다고도 전합니다. Are very much shielded from international news and are unaware of current events. President Trump has been reelected as the U.S. president, and also the fact that North Korean troops are fighting in Ukraine and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resident declaring martial law. 해당 여행사는 3월부터 라선뿐 아니라 평양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서양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길에 아름답게 늘어선 가로수들은 그 자체만으로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 또 도심의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모든 가로수가 다 그렇진 않은가 봅니다.
나무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길의 주인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1m 80cm 너비 보행로 3분의 2를 커다란 가로수가 차지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길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곳곳에 놓인 나무를 피해 걸어야 합니다. 인도가 나무로 막혀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차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몰린 마을 보행로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가로수 옆에 전봇대와 가로등까지 있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피해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나무 뿌리가 자라나 울퉁불퉁해지는 곳에서는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차로로 내려와서 걷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폭 2m의 보행로에서 가로수 때문에 실제 지날 수 있는 공간은 40cm가 채 안 되는데요.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데 다니기가 불편해서 몇 번 사고 날 뻔하고 몇 번 넘어질 뻔해서. 도심의 가로수는 산림청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산림청 매뉴얼에는 보행로 폭에 맞춰 심어야 하는 나무 크기를 정해놨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권장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마다 폭도 다 다르고 주변의 여건들도 다를 거고요. 이를 다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로수는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시군 구청에서 100원나 뽑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600억 원을 들여 만들었고 매년 16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고가차도를 고쳐 만든 서울의 대표적인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인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의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젠 600억짜리 육교란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 만들었지만 서울시는 이제 철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총 길이 1km의 서울역 옆을 가로지르는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입니다. 한가운데 놓인 어린이용 트램펄린은 무려 5개월이나 운영하지 않고 조격장도 추운 날씨에 말라붙어 속살을 드러냅니다. 회색 콘크리트로만 덮인 바닥과 시설에는 곳곳에 큰 금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에요. 앉는 공간이 좀 차갑네요. 콘크리트 색감보다는 그런 부분이 따뜻하게 바뀌거나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곳 서울로 7017을 찾은 시민의 수는 모두 641만 명입니다. 2017년 개장한 이래 방문객 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15만 명이 찾았던 2019년에 비해 이용객이 21%나 줄었습니다. 산책하는 직장인이나 육교를 이용하는 지역민 수요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일시적인 관광객 방문이 많이 줄었다고 서울시는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동네 주민이 걷기 좋은 산책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중식물원을 만든다며 설치한 600개가 넘는 대형 화분은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아예 통로 중앙을 막고 있습니다. 행여 부딪힐까 행인은 화분을 피해가기 바쁘고 지을 때부터 지적됐던 그늘 부족 문제로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월 쌓아놔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나란히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철거했더라면 서울역 주변 도로 정비라도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지상의 도로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실공일체를 좀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내년 1월 서울로 등 서울역 일대 개선안을 발표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철거까지 고려 중입니다. 서울로 7017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는 16억 원 이상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인터넷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 가수 션 씨가 올해도 3.1절 기념 기부 마라톤을 통해 2억 2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션 씨는 2020 3.1런에서 31km 코스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3.1km를 뛴 다음 천여 명의 개인 참가자와 추가로 3.1km를 달렸습니다. 이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부 마라톤으로 올해는 개인 참가자 3,100명의 참가비 전액과 기업 후원금이 한국 헤비타트에 기부됐습니다. 션 씨가 3.1절 기념 마라톤을 한 건 올해가 5년째인데요.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7가구의 새 보금자리를 헌정했습니다. 션 씨는 3.1런이 매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장하고 있어 기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봉한 미키 17은 어제 오전 6시 55분 기준 누적 관객 수 111만 7,586명을 기록해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키 17은 개봉 전 30만 장의 예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 이야기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미키 17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카페 사장이 일부 손님들의 성희롱성 발언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화제입니다. 최근 SNS에 공개된 안내문인데요. 이 시간 이후로 여성 직원을 향한 불쾌한 발언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여성 직원에게 평소보다 예쁘네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너무 예뻐서 얼굴 보러 자주 올게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내가 저런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카페 측 대응이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크게 충돌했죠. 정상회담 파행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효혜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파행 수습에 나섰지만 양국 간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Угоди пр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ще дуже далеко. Ніхто всі ці кроки не розпочав. Мир, який ми будемо передбачати в майбутньому, повинен бути справедливи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또다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젤렌스키의 발언 중 최악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저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도 논의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이 끝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광물 협정은 안전 보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독일에선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석 달 사이에 3번의 차량 돌진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용의자는 40살 독일 남성으로 수사당국은 정신질환 징후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 광장에서 검은색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에 시민들은 깜짝 놀라 바라봅니다.
Haben angefangen, in meine Richtung zu rennen. Ich wusste selber nicht mal genau, was los war. Ich habe mich abseits gestellt. Ich hatte ein bisschen Angst. 독일 남서부 마나임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카니발 축제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용의자는 40살 독일 국적의 남성으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에게 정신질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Wir haben zur Stunde, was die konkrete Motivation der Tat angeht, auch keine Hinweise auf einen extremistischen oder religiösen Hintergrund. 독일에서는 최근 비슷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고 지난달 미넨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마나임 당국은 도심을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했으며 퍼레이드 등 남은 카니발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퇴근길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체 거래소가 오늘 출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반에 닫습니다. 직장인 같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 거래 가능 시간을 늘린 겁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고객들의 수수료도 조금 전보다 조금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것 같고. 투자자가 대체 거래소 이용 동의를 하면 증권사가 두 거래소 중 나은 가격에 알아서 거래를 체결하는 경쟁 효과도 창출됩니다. 거래 가능 종목은 10개에서 출발해 다음 달 800개까지 늘어납니다. 당분간 국내 주식 거래만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점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그동안 침체됐던 비강남권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537건입니다. 신고 기간이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지난 1월 신고분의 77%까지 올라서며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자가 발전이나 전기 도매 시장에서의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 제조기업 중 39.4%가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업 스스로 자가 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이를 구조해냈다는데요. 무려 78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높은 건물에 매달린 작업대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창문 청소를 하던 두 청소부가 흔들리는 작업대에 갇혀버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매달려 있던 높이는 무려 78층의 고층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작업자 모두 작업대에 안전줄 고정 없이 그 높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에게 구조됐고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동차에 수많은 장난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얼마나 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거리를 운전하던 한 멕시코 남성의 차가 좀 독특합니다. 작은 장난감들이 차량 앞부분을 빼곡히 채웠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 지붕에도 트렁크에도 더 많은 인형이 붙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장난감 수집가인 남성은 어린 시절 장난감을 살 돈이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 이루지 못했던 꿈을 펼치는 거라고 합니다. 덕분에 지나가던 아이들은 특별한 장난감 전시를 구경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국의 유명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다는데요. 역시나 남다른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빨간 드레스와 검은 정장을 입은 춤추는 두 남녀 뒤로 독성 폐기물통을 옮기는 두 작업자가 눈에 띕니다. 그 옆에는 유조선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영국의 유명 아티스트 뱅크시가 잭 베트리아노의 작품을 새롭게 상상해서 그림을 추가해 넣은 작품입니다. 2005년 처음 전시된 바 있고 이 작품으로 뱅크시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매에 나왔다는 이 작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AI 기술인데요. 축구 선수 모습의 휴먼 AI가 손님을 맞이하고 또 AI가 반려동물의 건강 진단도 돕는 최첨단 기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과 AI가 만나 우리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관람객을 반기는 건 바로 축구 선수 모습을 한 AI 휴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입니다. 우선 저를 바르셀로나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객들의 동작을 AI가 읽고 K-팝 댄서들과 증강현실에서 춤도 출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경험한 현지 관람객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Me ha sorprendido mucho ver lo mucho que se usa la inteligencia artificial en la vida cotidiana, ¿no? en el día a día, después de ver el stand de Kate. AI는 비서처럼 길을 추천해주기도, 또 교통수단을 대신 예약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난 범죄에 대비해 실제 사람 목소리인지 가짜로 합성된 목소리인지 구별도 해줍니다. AI와 통신기술이 만나 활용 가능한 건 비단 인간 분야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엔 말 못하는 반려동물의 병 진단도 AI가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활용이 늘면서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만큼 전력을 제어하고 열을 식히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AI를 통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실생활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기술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45조 원을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다시 전국에 눈비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수도권과 강원도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굵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 남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곳곳으로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의 많게는 4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cm, 그 밖에 동쪽 내륙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남부 해안가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도, 전주는 4.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와 대구는 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